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계관 부상이나 최선희 부상의 그 아주 적대적인 트럼프 철거회사 회장님이 듣기에는 아주 그렇습니다. 불쾌한 그렇죠. 그런 거를 핑계로 삼아서 안 한다 할 수도 있다고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표면적이라고 보고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 따라 나온 직원이 뭐 험한 말 몇 마디 했다고 그 거래를 깨지 않아요. 네. 이게 뭔가 지금 뒤에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처리하자. 북한으로서는 그건 좀 곤란해.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이게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핑계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없는 신용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네, 뭐냐면은 하여튼 미국 입장에서 일단 북한이 먼저 안전하게 핵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인데 북한은 우리는 뭐 완벽하게 비핵화할 용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 다 해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주는데 그렇지. 라고 방법론을 묻기 시작하니까 까다로워진 거지. 내가 내놓는 대신에 당신도 같이 내놔야지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런 거 익숙하지 않거든요. 일단 네가 먼저 다 내놓으면 내가 보고 나서 심판 판단하고 그다음에 해줄게 그러니까 요 수순을 맞추는 방법 요게 지금 현재 쟁점이 될 거고 저는 기계론적 사고로는 안 맞춰져요. 왜냐하면 한쪽은 선액이고 그렇지. 한쪽은 동시 한쪽은 현금이고 한쪽은 어음이야. 맞추시는 방법은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뭐가 생각. 있을까요, 그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른바 두갈식 해법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지만 인체로 따지면은 심장 하나 떡 끌어내는 거예요. 네네. 다시 말해서 비핵화에서 핵심이 뭐 핵무기라든가 ICBM 대륙간 탄도 네네네. 미사일을 폐기하는 거죠. 그것이 국외 반출이 됐건 뭐하고 대신에 미국은 그렇게만 하면은 수교를 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앞부분에 큼지막한 거를 해결하면서 그러나 던지고 나머지가 얼마나 많은 자자분한 게 있습니까? 네네. 검증이니 뭐니 이런. 그러니까 사지를 갖다가 해체하는 건 뒤에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이런 거 방식인데. 아니겠는가. 트럼프 방식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잖아요. 뭔가 네. 합의되면 무조건 합의된 그 방식이 트럼프 방식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쪽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그런 식의 통큰 교환을 할 거라고 접촉을 해봤는데 실제로 받은 인상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들은 얘기하고 실제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좀 안 맞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편지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뭐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먼저 요청했느냐 북한이 먼저 요청했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다르잖아요. 트럼프가 그거는 너무 말싸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김정은은 3월 달에 방중했을 때 시진핑 주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죠.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막 나갈 때, 막말할 때 이제 쓰는 걸 가지고 같이 막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나 그거 신경 안 써.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입니다. 서한에서.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런 거예요. 예. 진위를 의심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줄 것과 받을 것을 차질 없이 확실하게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까? 그 부동산 거래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은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계약서 쓰고 그럼 중도금 뭐 주고 잔금 치르는 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뭐 잘 안 풀리면 반식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ICBM하고 핵무기하고 있는 거 딱 우리 몇 개 있다 딱 하고 반 딱 잘라서 정진항에서 미국에 실어보내고 예. 나머지 반은 북미 수교하는 날 다 실어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반 내주면 미국이 북미 수교 해주겠어요? 아예 온통 내주고 차라리 그게 낫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을 포기하고 다른 세상을 살겠다고 한다면 굳이 반반을 남겨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면 절차를 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 중간선거 전에 반 실어가고 아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리얼리티 쇼라니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빨리 수교와 그다음에 이 제재 해제가 돼야만 지 북한은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인데
이거 뭐 매일같이 노동신문 보면 온통 경제에도 도배가 돼 있어요. 이거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되려면은 2년 후에 경제 제재가 완전 해제되면 이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래서 늦구나. 북한도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느긋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받을 걸 제대로 바꿔야 하는 거지. 그렇지. 신속하게 하다가 그냥 막 쓸려 들어가가지고 지 받을 거 못 받고 비핵화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네, 이번에 그래서. 반 주고 예. 6개월 안에 북미 수교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반 주고 그러면 안 되나? 두 분은 위시풀 싱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 우리 그대로 그런 놔두면 그냥 풍선 타고 어디까지 갈지 그런 몰라. 상상력을 근데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도 그게 그렇게 됐으면 제일 좋겠다. 예. 그런데 누차 얘기하지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이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금 포커 게임을 계속 하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이 미국 말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상태에서는 지금 중국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판이 이상해지면 중국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렇게 되면 판이 정말 이상해지고 엉망되죠. 그리고 북한은 그렇죠. 그 상태에서 중국과 경제 기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걸 다 휘두를 수 있는 판이 아니고 바로 트럼프는 시진핑의 등장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패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진핑이 비핵화 문제에 숟가락을 얹은 거는 본인이 행동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주차에 중국을 가가지고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요 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풀 수는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최선이나 김계관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도 문제지만 그 체질 아니에요. 그 체질이죠. 북한 체제가 체질이 표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이라는 게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이 보장해 준다고 그 체제 안전이 되느냐고요.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불가침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맺은 데에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형식적인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자기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내성을 갖는 게 더 본질적인 거죠. 그 내성을 갖게 하는데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우리가 제거해주고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그 체제에서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해도 비핵화가 됐다. 그 이후의 평화 국면 속에 남북미 구도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아, 우린 평화 국면이야 얘기할지 모르지만 비핵화 이후 국면에서도 한미 동맹은 의연하게 굳건할 것이고 한중 친선 관계는 있는 거고. 그럼 북한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한미 동맹이 있는 것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국과 아주 밀접한 안보 관계를 맺고 미국과는 북미 친선 협력 관계를 우리가 한중 협력 관계 갖듯이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생각을 하죠.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그는 지금 적대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하겠다는 건데 적대 국가였던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게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갖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오세요. 좀 만납시다. 이번에 이제 만나자고 한 그것도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하는 결단이 북한의 수십 년간의 삶과 다른 삶을 지금 살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의 생각을 또 한 번은 이번에 그러니까 저기 만나자고 요청한 그 북측의 그 요구가 이제 그런 의도죠. 예, 문 대통령님한테 지혜도 구하고 중재도 그러고 북한의 이익에 좀 이걸 관철할 수 있게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데 도움되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묻고 자문하고 요청했겠죠. 문 대통령이 일요일 10시에 브리핑 할 때 기자들이 비핵화 로드맵 물어봤을 때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안 했겠어요? 남북 정상이 거기서 만나서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번에 2차 정상회담 보면서 1차 때하고 뭐 좀 달라진 거 좀 보였어요 혹시? 뭐 많았죠. 1차 때하고는. 형식도 다 달랐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저는 이제 김여정이 통일가 앞에 서서 이제 문 대통령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이 되게 안 좋더라고.
혼자 서 있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차가 딱 도착하고 사문이 열리니까 표정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아, 되게 걱정이 많구나. 네. 이제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권력자도 다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표정이 문 대통령 표정은 뭐 똑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표정이 1차 때보다 긴장이 훨씬 적어요. 화면을 보면 주관적인 느낌인데 좀 의지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아직 외교 경험이 없고 동북아시아 남북한의 대결 국면을 둘러싼 이 정세 이런 것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의식은 크게 느끼고 그래서 좀 문 대통령한테 좀 의지하는 느낌 같은 거 좀 저는 그러니까 받았는데 저도 좀 그런 느낌. 예. 그랬어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북한이 먼저 요청은 문 먼저 했죠. 대통령한테 예. 요청한 거는 저는 뭐 SOS 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나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중재 잘하신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봐 내 트럼프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써.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외교의 미숙성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쩌면 젊은 나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입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월에 김여정이 내려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제안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한 그 수많은 행동들을 보면은 그건 보통의 외교적인 어떤 안보과 그러니까요. 수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무지하게 불안하고 미숙했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김정은은 현재 북미 간의 이 어려운 현안을 푸는데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선택하고 물었죠. 근데 이것은 미국의 이해와 일치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시진핑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중간에 나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고 작년 11월 중순경에 문 대통령이 뵀을 때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렇게 워싱턴 외교가에서 말하는 거를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확실하고 나름대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케미가 맞는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마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신뢰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4.27 때 상당히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두 양쪽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저는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도 근데 좋다고 또 하나 봐요. 제가 이거 외에 남북 관계에서 정말 제가 주의 깊게 본 건 뭐냐면 북한의 노동신문, 중앙텔레비 모든 곳에 이 정상회담이 쭉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사의를 표한. 사의표했다.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회에서 남이라는 존재는 이미 적대관계나 또는 뭐 남쪽과 뭔가 차별화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남북관계가 일단은 뭐 일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된 다음에 통일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러면 이제 뭐 결론은 버킹엄. 아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북한의 그 2,500만 주민들한테 남조선의 대통령이 자기들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고맙다라고 자기들 수령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30여 년 북한을 연구했지만 단 한 번. 처음이에요? 당연하죠. 그런 거 어디서 봐요. 없었어요 한 번도?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아니, 때나 그거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 없었어요? 아니 지금 고맙다고 사이 표현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과 무슨 협력을 해서 고맙다는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지금 정상회담 만드는데 도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 업법에서 그동안 불가능한 거죠. 궁금한 게